종합 교과서 프린트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문제를 하기 전에 이 46번 유형에서 주로 쓰이는 원리합계 형식의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원리합계가 어디 있냐면은 등비 수열의 합 파트거든요. 자, 원리합계 계산 과정을 잘 모르시면은 잠깐 이 부분 설명하는 거 듣고 그리고 이어서 설명 쭉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리합계를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 하는 학생은 계산 과정은 스킵하고 본 풀이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원리합계식의 계산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원리합계를 설명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계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명인데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하면은 1년 후에 몇 명이 될지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100명이었어요. 근데 100명에 10%니까 10%는 소수로 따지면 0.1이죠. 네, 얘네를 100명이랑 100명 곱하기 0.1을 더하셔야 1년 후에 인구 수죠. 그러면 110명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110명으로 쓰지 말고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100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100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 1 남고 이쪽에 0.1 남죠. 그러면 100 곱하기 1.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작성하면 지금 100명이었고요. 1년 후 100 곱하기 1.1명이었고요. 명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제. 그리고 또 1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다 써볼게요. 100 곱하기 1.1만큼이 있는데 여기에 몇 프로가 증가할 거예요? 또 10%가 증가할 거니까 그 전해의 인구에 0.1을 곱하시면 돼요. 자, 얘도 이 상태로 쓸 건 아니고요. 100 곱하기 1.1, 100 곱하기 1.1이 공통인 인수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1.1로 묶으면 이쪽에 1 남고요. 이쪽에 0.1 남아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1.1이니까 1.1이 두 번이라 1.1에 뭐가 될까요?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는 1년 후고요. 그리고 얘는 2년 후에. 자, 그러면 딱 한번 3년 후만 더 해보고 정리를 끝낼게요. 자, 그러면 2년 후의 인구가 100 곱하기 1.1의 제곱인데 또 1년이 지나면 여기에 10%가 늘어날 거니까 1.1 곱하기 0.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여기 1.1의 제곱이에요.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또 공통인 인수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고 여기 1 남고요. 여기 0.1 남아서 그러면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이에요. 자, 위에 줄에 이어서 써보면 3년 후에는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규칙을 좀 파악해 볼까요? 1년 후에는 100 곱하기 1.1의 1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100 곱하기 1.1의 2제곱이었어요. 3년 후에는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이었으니까 만약에 n년 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100 곱하기 1.1의 n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 만약에 매년 10%씩 전년에 비해 10%씩 증가한다고 그러면요. 0.1을 원래인 100에 곱하는 게 아니라 총 인구의 합은 1에 0.1을 더한 1.1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년 후죠. 만약에 n년 후면 n제곱이에요. 자, 만약에 5%라고 해볼까요? 5%는 소수로 따지면 뭐죠? 0.05죠. 그럼 100에다가 뭐냐면 1.05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n년 후의 인구 수예요.
자, 만약에 3%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0.03이죠. 100 곱하기 1.03n 제곱 하시면 돼요. 자, 3%가 아니라 만약에 0.3%라고 해볼까요? 자, 0.3%면요, 소수로 따지면 0.003이에요. 이거 주의해서요. 3%가 0.03이고 0.3%가 0.003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n년 후에는 100 곱하기 1.03이 아니라 003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실제로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기 전에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복잡하기도 해요. 자, 그때 중요한 점은 단하고 제시된 이쪽에 제시된 로그에 대해서 잘 눈여겨 보시고요. 주로 여기 진수 부분을 기준으로 숫자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너무 낱낱이 다 계산하면은 계산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복잡해지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로그에서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시면서 숫자를 맞춰가면서 계산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유행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전체 인구가. 그 중에 노인이 20명이 있어요. 그럼 얘는 몇이죠? 0.2죠. 퍼센트로 따지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니까 20% 되니까 노령화 사회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100분의 만약에 25라고 한다면 얘는 0.25죠. 자, 여기다가 다시 100을 곱하면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려면 전체에서 노인의 인구가 0.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흐름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2015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천만 명이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650만 명이었다. 다음 조건과 같이 인구가 증가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자, 어떻게 증가하냐면 총 인구 수는 매년 전년도보다 0.5%씩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2%씩 증가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식을 써보면 지금 현재 총 인구가 5천만이죠. 자, n년 후에는 총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매년 0.5%씩 증가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그냥 5%라고 하면 얘를 소수로 바꾸면 0.05거든요. 근데 0.5%는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0.005가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럼 n년 후에는 아까 앞서 연습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1.005의 n제곱만큼이 총 인구 수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거 분해 노인 인구를 쓸 건데요. 자, 노인 인구는 지금 현재 650만이거든요. 자, 650만인데 근데 인구가 매년 2%씩 증가한대요. 자, 2%씩 증가야 2%를 소수로 바꾸면 0.02가 되겠죠. 그러면 n년 후에는 0.02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2에 n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빵이랑 만이랑 약분되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능숙하게 풀다 보면 애초에 빵만은 안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n년 후의 총 인구수인데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 고령화 사회가 되려면 뭐보다 커야 되냐면 0.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0.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얘를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할 건데
확인해 봅시다. 위에 제시된 이 로그에 관련된, 자 여기 로그 1.005 있죠. 자, 여기도 1.005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로그 1.0이 있죠. 1.02에 n제곱 있네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일단 1.3이 없고요. 그 다음에 2가 안 보이긴 해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할 때 1.005랑 1.02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시고 1.3이나 2를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 위에 또 보니까 여기가 약분이 되는데 네 큰일 날 뻔했다. 약분이 되는데 5로 약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1.3을 좀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100이잖아요. 꼭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양변에 10을 곱해 볼까요? 양변에 10을 곱해 보시면은요 10분의 13 곱하기 1.005분의 1.02 전체의 n제곱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10분의 13 자체가 뭐죠? 1.3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1.3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사실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100을 통째로 이항시키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로그를 사용할 거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면요. 로그 10분의 13은 1.3이라고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2, 그 다음에 분모에 1.005의 n제곱. 자,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 취해 주시면 로그 2예요. 자,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로그 1.3 더하기 로그 1.02 그 다음에 분모에 1.005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에서 이 n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n을 앞으로 내보내 볼게요. 이 n을 앞으로 내보내면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여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다시 얘는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죠. 그럼 로그끼리의 무슨 셈이에요? 뺄셈이죠. 그래서 로그 1.3 더하기 n 묻고 로그 1.02 그 다음에 빼기 로그 1.005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지우고 최종적인 정리된 것만 쓸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면요. 바로 그냥 막힘없이 쭉 로그 1.3 더하기 n 앞으로 나오고 로그 1.02 빼기 로그 1.005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로그 진수끼리의 계산을 로그로 전환해주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문제 풀 때 덜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복사를 합시다. 네, 계산을 할 때 이제 얘를 기준으로 계산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로그 1.3은 0.1139죠? 그러면 1.3 대신에 0.1139 쓰시고요. 플러스 n 한 다음에 자, 로그 1.0이죠. 자, 로그 1.02는 0.0086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로그 빼기 로그 1.005인데 로그 1.005는 지금 0.002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 이제 로그 2가 남았는데요. 로그 2는 0.301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좌변에는 n만 남겨놓고요. 얘네만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n 곱하기 0.0086 더하기 빼기죠 참. 네, 빼기 0.0022 하시면요 0.0064가 되겠죠. 자, 그리고 0.3010에서요 0.3010에서 뭐를 빼주시냐면 0.1139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3010에서 0.1139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가 0.1871 되겠죠. 지우고 0.187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로 계산해주기엔 소수점이라 너무 귀찮으니까 양변에 만을 곱해주시면 64n 그리고 187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제 얘를 64로 나눠주시면 n은 대략 29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몇 년인지 이거잖아요. 몇 년 후인지.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게 민영이가 18세인데 뭐 초고령화 사회를 염려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거 말고 그냥 몇 년 후에 고령화 사회가 되는지 구해 본다면 29점 몇몇 소수점인 해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30년 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끝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 46번 문제는 특히 계산에 관련된 건 굉장히 여러 번 연습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의 계산을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집중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정돈해서 계산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나올 때 처음 풀게 되면은 당연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자신감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자기 걸로 잘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유사한 유형이 나올 때 계산이 훨씬 수월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보면은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하면은 그 전달의 인구 수에 5%씩이면 1.05를 곱하시는 거고 n년이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그 계산을 해줄 때 정리를 할 때는 지금 제시된 이 로그의 무슨 부분을 통해서 진수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계산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좀 복잡해서 필기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 번씩 보여드리고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하나로 계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